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이버 AI랩에서 테크리더로 근무하고 있는 한동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Large Scale Deep Learning Researches in Naver AI Lab이란 타이틀로 저희 AI랩에서 수행하고 있는 딥러닝 연구, 특히 대규모 AI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오버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최대한 재밌게 구성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네,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 이어랩에서 테크리더를 맡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딥러닝 연구의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언더라잉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최근에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는 라지 스케일 딥러닝 연구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 네이버 AI랩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제가 인볼브돼서 하고 있는 연구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AI랩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컴퓨터 비전 연구, 시각 관련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연어 처리, NLP 연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 분야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딥러닝 연구와 딥러닝 구조 연구와 그리고 그 딥러닝 학습할 때에 이제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양하게 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주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대한 저희가 좀 저희의 그런 인사이트와 그런 어떤 직관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좀 더 산업계에 어, 테크니컬한 그런 측면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오버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Large Scale Deep Learning이라는 그런 제목,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구들은 사실 기존에 있던 연구들에 비해서 크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큰 차이점이라고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학습되는 데이터, 트레이닝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고요. 지금은 저기 표시되어 있는 수치는 이제 10M이라고 되어 있는데 밀리언 단위가 되겠고요. 사실 밀리언 단위보다는 이제 빌리언 단위로 가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웃풋의 개수가 되겠죠. 이게 뭐 개이냐 고양이냐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클래스의 개수가 10,000개가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인풋 이미지, 그러니까 결국 입력 소스가 이제 결국 굉장히 큰 디멘전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푸는 딥러닝 연구를 AI 연구를 이제 라지 스케일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점점 데이터가 많아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와 큰 모델과 그리고 많은 연산량을 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연구 트렌드가 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에게 하나씩 다 레이블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전부 이게 무슨 클래스인지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어로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닝 스킴이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큰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런 기준의 이제 CNN들을 쓸 수가 없게 되고 점점 큰 트랜스포머 관련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이제 단순 이미지나 뭐 단순 자연어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이제 멀티모달리티가 추가되어 있는 그런 큰 데이터들을 다루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전히 비슷한 걸 쓰고 있습니다만 이쪽에도 이제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 방법들을 쓰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진보가 있었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많이 쓰던 모델이 맨 왼쪽에 있는 레즈넷 50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여기서 원의 크기는 이제 모델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풋으로 어떤 소스가 들어오고 아웃풋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출력을 뽑아내는 그런 블랙박스와 같은 그런 걸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분류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벌트라고 하는 모델은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이건 수없이 많은 그런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제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자동 AI 응답 시스템 이런 거에 전부 다 쓰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저런 레전드 50라든가 BERT라는 모델의 크기도 굉장히 컸습니다. 밑에 보시면 파라미터라고 하는 저런 웨이트 학습되어야 할 파라미터 수가 25M 또는 120M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이게 굉장히 더 커져서 빌리언 단위로 진입해서 이제 VIT라는 모델이 나왔고 GPT-3라는 모델 175빌리언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하이퍼클로바라 모델 이런 모델은 더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모델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더 쓸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트렌드 안에서 어떤 연구 주제들이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그 AI랩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그런 오버뷰를 하기 위한 그런 간략한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다고 하면은 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이런 이미지를 예를 좀 들면요. 뭐 개와 고양이가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사진을 받았을 때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중간에 저렇게 굉장히 그래프로 표시되는 부분이 이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저 모델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모델을 어떤 크기로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이 모델 안에서 하나의 레이어, 하나의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런 것이 또 다른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더라잉한 주제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런 모델을 사용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테크니컬한 리딩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저희 생각도 있고요. 이런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수많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그런 좋은 큰 회사들에서도 이제 수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이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 네트워크를 이 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개와 고양이가 이 그림을 봤을 때 개인지 고양이인지 기억을 하게 하려면 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잘 학습을 시켜서 최적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식을 쓸지는 아직까지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잘 알려진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의 주제는 이제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 개를 이제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개를 보면 딱 이제 이게 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컴퓨터가 봤을 때는 개의 특정한 발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할 때도 이제 저런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떼내서 이제 모델한테 줘서 이 모델한테 이게 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또 다른 꼬리 같은 부분도 떼서 주고 이것도 개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 이런 것도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기존 수많은 연구들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사실 산업계에서는 이 분야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풋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지, 어떻게 네트워크에 피딩을 시켜줄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주제에서 좀 더 하나 더 나가서 이제 한 스텝 더 나가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50%의 개, 50%의 고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실 인간의 인투이티브한 그런 생각으로는 좀 약간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저런 어떤 크게 확대된 어떤 텍스처를 인풋으로 주었을 때 왼쪽에 보시면 커다랗게 확대되어 있는 뭔가 어떤 것들이 보이시죠? 이 두 개가 사실 어디서 왔느냐를 사람이 추론을 하라고 한다면 위에 건 아마도 어떤 개와 같은 동물에서 왔을 것이고 밑에 건 고양이로부터 왔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는데 이제 이걸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건 고양이다 개라고 하지 말고 둘 다 이제 개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고양이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확률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이건 개로부터 왔을 수도 있지만 고양이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머신이 하게 한다면 이럴 때 놀랍게 성능이 더 향상이 됩니다. 이런 식의 테크닉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를 증강시킨다 해서 데이터 어거멘테이션 이라고 불리는 그런 여러 가지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잘 동작을 하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연구 주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잘 연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지금 그림 6개가 있는데 이제 좀 말씀드리기 편하게 이제 왼쪽 그 칼럼과 오른쪽 칼럼 2개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각각의 로우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맨 위에는 이제 비행기, 두 번째 로우는 이제 사람, 세 번째는 연이 되겠는데요. 이제 학습을 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 로우에서 보시면은 저런 물체들을 검출하는 어떤 태스크를 머신에게 맡겼을 때 보시면 이제 그림상에 있는 그런 어떤 뭐 비행기라던가 사람들이 다 검출이 돼야 되는데 왼쪽 칼럼에는 좀 검출이 안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 칼럼을 보시면 검출이 좀 더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성능에서 기인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그런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능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주제를 잘 연구하면 이 성능 차를 메꿀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연구를 잘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배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저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영상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이게 만약에 비디오로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어떤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또한 자동차에 마스킹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머신은 아직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면 자율주행 같은 거에도 쉽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앞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엔진에 대한 얘기고요. 그런 엔진들이 실제로 보여지는 얘들이 이런 2가지 왼쪽은 이제 물체 검출, 오른쪽은 물체 마스킹 이런 얘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 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가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웍들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픽 1에 대한 주제인데요. 어떤 모델을 설계를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모델을 설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물체 검출과 물체 마스킹 이런 것에서 큰 성능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분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아마 제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서 이제 제가 참여한 것들도 있고 이제 좀 더 이제 서포트한 것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렉스넷과 PIT 둘 다 이제 모델링에 대한 논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토픽 4번째와 5번째에 관한 얘기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그런 주제들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컴믹스라는 모델 그 메소드가 나와 있고요. 이 3가지 전부 다 이제 한국에서 저희 한국에서 낸 이제 어떤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잘 이제 억셉이 된 그런 웍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최적화 문제에 대한 그런 해법을 제시하는 논문인데요. 아담 P라는 논문이 있고 이것도 역시 이제 최근 아이클리어 2021에 이제 억셉이 된 그런 논문이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3가지 논문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메소드들이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면서 이제 보다 이제 좀 언더라잉한 그런 기술에 대한 그 진보를 팀에서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주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맨 위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렉스넷이라는 그런 주제와 PIT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새로운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마 혹시 보고 계신 대학원생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는 논문일 수도 있는데 Efficientnet이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글 브레인에서 만들어낸 논문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구글의 어떤 서비스의 최적화를 이뤄내고 있는 좋은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저런 이제 새로운 연구에 맞춰서 이제 저희는 저런 연구를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 하나 만들어냈었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이제 렉스넷이라는 이름이고요. 최근 CBPR이라는 학회에 억셉이 된 웍이고요. 밑에 오른쪽 그래프 3개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프가 초록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제 구글의 이피션트넷이 파란색이고 저희 네이버의 렉스넷이 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왼쪽 위에 있을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오른쪽 가로축이 어떤 그런 연산량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서 이제 저희 서비스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언더라잉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던 그런 모델이고요. 사실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약간 선입견 같은 거를 깨기 위한 그런 연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웍은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의 성능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렇게 공개를 해주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인데 저희가 이제 약간 비교해서 페어하지 않은 그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라는 큰 모델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저희도 그쪽 계통 모델들을 이제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구조 자체가 이제 약간의 변형을 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모델링 새로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기존의 맨 쪽에 있는 그런 레즈넷이라는 그런 CNN 모델에 비해서 중간에 있는 VIT라는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냈었고 이제 이걸 좀 더 저희가 좋은 성능을 내도록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메소드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도 그래도 제일 흥미 있으셨을 것 같은 그런 인풋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단순히 이미지 하나로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두 개가 들어오면 그걸 섞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맨 왼쪽에 그 개와 고양이가 같이 있는데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개만 있고요. 중간 두 번째 있는 그림은 개와 고양이가 희미하게 합쳐져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개의 얼굴만 잘려나가 있는 그런 학습법이고요. 맨 마지막에 저희가 개발한 방법인데 이제 개와 고양이의 이제 일부만을 합친 그런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이제 네트워크에 주고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런 이미지 하나만 학습하고 있는 그런 방식에 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좋은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맨 마지막 방식이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방식이 제일 좋았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 방식은 현재 지금 산업계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 추가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최적화 방식에 대한 그런 연구인데요. 기존에 지금 라지 스케일 딥러닝 메소드를 연구하면서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트랜스포머 학습법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SGD라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대체하는 아담 그리고 아담 W라는 메소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개발한 방식은 그걸 연장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제 기존에 발견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웨이트의 크기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문제를 좀 없애기 위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웨이트가 지나치게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쪽에 수식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 텐데요. 수식에서 보이는 그런 모멘텀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 결국 그레디언트와 이제 어떤 웨이트의 방향이 지나치게 가까울 때 그것을 이제 프로젝션을 시켜줌으로써 이제 성능이 웨이트가 지나치게 커지는 걸 막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밑에 그래프에서 밑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가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다 이뤄낸 그런 옵티마이저 논문입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 실제적인 예가 많으므로 굉장히 실제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여러 가지 저희 네이버 AI랩에서 수행하는 연구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예, 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를 다 다룰 수 없고 몇 가지만 다룬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예, 쓰시기 편하게 이제 다 웹업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